내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좀 보내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 생활할 때 당신은 왜 그래? 정말 이해할 수 없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하죠. 근데 여기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두 번째,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서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죠? 자기가 얻고자 아내를 취하고자 정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마음 열기는 굉장히 상투적인 것 같은데 정말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이게 저희가 몰랐을 때 굉장히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소리를 저는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던 안 하던 그 감정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갈등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마음 열기를 굉장히 깊게 묵상하면,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 참 많은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선 핵심 주제 이래가지고 의존적, 독립적, 상호 의존적, 그 다음에 사랑과 결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존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저는 선생님이 아니니까 같이 얘기해요. 의존적. 자기가 의존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자기 주장이 없는 거? 네, 그렇죠. 저는 굉장히 의존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원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떤 습관이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오랫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감정들을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남편을 시켜서, 또 아니면 아내를 시켜서, 아니면 제3자의 누군가를 시켜서, 그게 감정 간접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배우자한테.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라는 말을 못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요. 근데 그게 너무 상한 근원을 들어가 봤더니 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도둑이 재발적인 되는 것처럼 내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건강하게 표현했어요. 나 이게 필요해요. 나 니드가 뭐예요? 당신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상한 짜증과 싸움과 뭐 이런 것들로 저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의존적이라는 거, 이 디펜던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의존적인 사람은 어태치가 돼 있죠. 그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어태치가 돼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부부 관계에서 이걸 다루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태치가 돼 있어. 특히 아내들이 남편한테, 뭐 남편이 아내한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심하게 어태치되어 있는 남편들은 여자와는 달리 굉장히 강압적이고 통제하려는 방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칫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리더십 가장으로서 잘하는 것 같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힘들었냐면 남편이 나와 같은 감정을 갖기를 원하고 나와 같은 눈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이게 이제 마음 열기에서 먼저 우리 남편과 제가 됐었다면 갈등이 덜 했을 텐데 그랬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굉장히 이게 많이 일어났었고,
특히 이제 부부 관계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어쨌든 그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싸움들이 다 해결이 되고 뭐 아니 나름대로 해결되고 지금 사는데 이 의존의 문제는 왜 우리가 깊게 꼭 봐야 되냐면 자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불화가 좀 있으니까 자식한테 온갖 관심을 다 돌리면서 이 아이가 행복하고 잘 자라기를 그러고 내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내 기쁨과 내 슬픔과 내 고통과 모든 것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요. 얘가 잘 되면 나는 기쁘고 얘가 슬프면 나는 슬프고 내 감정은 없어요. 의존이란 건 지나치게 헌신적이고 지나치게 희생적인 거. 그래서 그 내 감정들이 우리는 이제 자식을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자식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함부로 끝내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내가 자식한테 내 감정, 의존이란 건 기대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넓은 면이 있는데 어태치됐다라는 밀착돼 있고 디펜던트는 의존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러 감정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자식들한테 갔을 때는 자식들이 문제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건강하게 크지 못해요. 당연하죠. 그죠?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뭘까요? 아이들한테 감정과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각 못해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생각 중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 저희 아이가 그랬어요. 저는 이 문제가 저한테 너무 당면한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도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의존적인 나는 내가 의존적이어서 그러니까 그 내 원가정하고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 나가 생기고 그런 내가 나를 단절하지 못하고 다시 투사하고 이렇게 전달하면서 아이한테 그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 전수라는 상담 치유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정이 아이에게로 전수되어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저랑 성향이 참 다르고 저희 남편하고 비슷한 저희 아들이 감정 체계가 너무 저랑 같은 거예요. 그 문제가 저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의존적인 문제는 우리한테는 부부간의 문제일 뿐더러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일 뿐더러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자식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쁨과 제 슬픔과 제 희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엄마들이 그러죠. 대부분 95%라고 그러더라고요. 책에.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심했어요. 6시 이후에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이제 예전의 일인데 전화가 오면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화를 냈어요. 왜냐면 자식과 남편이 있는데 내가 친구랑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는 자체를 용납하지 못했어. 예전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 사람들의 니들을 어떻게 충족해 주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셨죠. 자기가 물이 먹고 싶은지 주스가 먹고 싶은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정말 알았어요. 거기 다 100% 거기가 있으니까 저 사람 지금은 밀가루 음식이 먹고 싶겠다 뭐 이런 거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큰 성인한테는 구속이나 답답한 건 오지만 아이한테는 생각을 없애는 자기의 생각이 없죠. 내가 뭘 먹고 싶은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그 니들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의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내인 엄마인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내 감정을. 나에게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게 있고 이제 그 반대는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의존적이고 독립적인 게 상호 이렇게 밸런스 있게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거는 어태치먼트와 러브가 있는데 다 아시죠? 어태치먼트가 깨졌을 때에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브가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슬픔이 오고, 그건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 세 번째, 그거는 다 이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고 이런 거고, 네 번째 러브 랭귀지에 대해서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가 이거를 5가지로 체크해서, 물론 이제 할 수 없이 이걸 하긴 하지만 이걸 체크해서 난 인정이 중요해, 선물이 중요해, 봉사가 중요해,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좀 디테일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물론 찾고 자기가 뭔가를 찾아서 배우자랑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74페이지를 보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게 있어요. 이 그래프로 그리는 거를 봤을 때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니드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충족되지 않는 감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가 비교적 낮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그래서 이거를 하되 인정하는 말, 그래서 나는 인정받기를 원해 라고 배우자끼리 그렇게 이렇게 심플하게 딱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거를 하되 구체적으로 어땠을 때 자기가 좋았는지. 남자들은,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막 뛰어나와서 인사를 한다거나, 뭐 물을 갖다 줄 때 너무 오버액션 하면서 두 손으로 뭐 여기 있사옵니다 이러면 그게 자기가 임금이 된 것 같은지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남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랑 함께, 의외로요, 남편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이 나이가 되면은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심 있게 얘기 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즘 제가 힘들다 보니까 봉사가 저한테 러브랭귀지로 오는데요. 진짜 봉사라는 걸 모르시거든요, 저희 남편은. 배목사님은 정말 모르세요. 그거를 왜 모르냐면, 제가 의존적이 돼서 남편한테 헌신을 하고 내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희생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물 갖다 주랴 소리를 생각을 못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항암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목사님이 너무 다급한지 저한테 와가지고요. 제가 또 잘 삐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필요한 건 뭐든지 말을 했다 그래. 말을 하면 자기가 뭐든지 해주겠대요. 근데 그 소리에 제가 너무 깊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생각을 못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아내가 뭐 먹고 싶은지도 생각을 못하고 도대체 로봇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나에 대해서는. 나는 요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뒤집어지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존적인 거라는 건 굉장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면이 있어서, 정말 그걸 한번 더,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사서 보면 좋은데, 동반 의존 더 이상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어머 내가 여기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 아니요, 그런 그게 아마 이제 교과서를 많이 쓰니까, 예. 그런 이제 그 러브 랭귀지는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분화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부분이 우리는 안 돼 있어요. 특히 아들들은. 예전에 엄마 아버지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뭐 맨날 티격태격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바쁘시게. 그래서 그런 엄마들은, 저희 남편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저희 남편과 남편에게 과도한 애정을 보이셨어요.
그렇잖아요. 남편한테 뭐 기대해봤자 꾸지람만 듣고, 그러니까 아들을 바라보고 사시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엄마한테서 자란 아들들은 분화가 안 일어나요. 이게 뭐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하나라고. 저도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희들만 보고 자라셨던다. 이렇게 사셔서 저는 어렸을 때 내 삶 자체가 의존적인 삶이었어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정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도 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디퍼런시에이션이 꼭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면 여기 제로일 경우에 본능이나 감각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존적인 사람이요. 의존적인 사람은 분화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독립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그 자녀가 결혼해서도 또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언해피한 삶을, 부부간에. 남편한테 의존하려고 그러면 남편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화를 내면서 도망가고, 그리고 남편도 또 의존적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냐면 화를 내고 지적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먹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래서 이 디퍼런시에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부부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다뤄져야 되냐면, 이게 사실은 너무 깊은 얘기라서 제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우선 부모님이 자녀를 독립을 시키고 근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남편이 부모님한테 나랑의 관계를 좀 독립적으로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아들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아들들은 끊고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하고 8년 이상을 그렇게 무섭게 싸우면서 미국을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분화가 된 건데, 우리는 남편은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또 아니면 이미 디퍼런시에이션 분화가 일어났을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자녀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잘 했으면 좋겠고, 부모와 감정적인 독립이 되지 못하면 낮은 정도의 디퍼런시에이션 수준을 갖게 된다. 그게 이제 분리되는 거고 분화되는 거. 그렇게 분화되지 못한 사람이 결혼했을 때 의존적이 되고, 그 의존적은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감정을 모르니까 짜증은 나는데 원인을 모르고 계속 상대방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부모한테 소리 지르고 해야 될 거를 아내한테 하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하면서 우리의 문제인 양. 근데 사실은 문제가 딴 데에 있어요. 저 깊숙한 곳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뤄야 되는데, 이게 좀 깊어서 일단은 우리가 성경에 나온 거, 부모를 떠나 나 봐요, 하나를 이루라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파워가 나오는데, 파워는 이제 여기서 다 아시죠? 이거는, 그렇죠? 남성의 파워는 경제적, 육체적인 우월, 여자는 가사의 것. 근데 이거를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막 이렇게 얘기 남편들이 한대요. 너도 나가서 돈 좀 벌으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아내는 싸우고 나면 밥 안 했잖아요. 밥. 어떤 사람은 밥 너무 한대요. 근데 저는 밥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절대 이거를 파워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해요. 그리고 이거를 꼭 찾으셔서 하시고, 여기 그룹 토의에 보면 각 개념들을 자기의 말로 다시 한번 말해보기.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 가정의 문제들로 바꿔서, 이렇게 교과서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게 이렇다. 나는 러브랭귀지가 봉사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남편이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자기 가정의 말로 바꿔서 하고,
각 개념들 중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 마음 열기, 또 핵심 주제, 육체관계, 러블랭귀지, 뭐 이런 거. 육체관계에서 여자들이 뭐를 주로 많이 사용하냐면 자기의 몸을 주장하는 거, 그거를 의외로 많이 이렇게 파워를 부리면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정말 성경에 그러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건 분명히 짚어주고 넘어가시고, 그건 남편이 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기도하는 거 외에 각방을 쓰지 말라는 게 그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용과 실천하기, 개념은 이해했으나 적용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적고 실천하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세요? 네, 개념은 이해했으나 적용하지 않았던 거. 마음 열기는 참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얼른 그냥 내 생각이 먼저 탁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를 실천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은 이거를 실천하는 거, 마음 열기, 남편의 눈으로, 상대방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게 잘 안 되는데 맨 처음에 했던 거는 말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 느낌을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 왜 전화를 안 하고 라든가 기타 등등의 어떤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 여기는 오히려 같이 해결해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일단 말을 안 하는 거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말을 안 했더니 그 스텝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스테이지가 지나가니까 생각이 들더래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었다 얘기해드리고 싶고,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래프가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그래프는 자꾸 그래프랜다. 그래프는 그리다 보면 점수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순위가 나오죠. 뭐 인정하는 말이 1순위, 함께하는 게 2순위, 이렇게 순서가 나오니까 이제 훨씬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그런 그림도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가는 높은 레인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짜증이라는 이렇게 날카로운 증상들이 나타나요. 했느냐 안 했느냐 꼭 체크하고, 조금 더 열성이 있으시면 전화 걸어서. 그리고 인정하는 말 3가지. 제가요, 목사님 다리가 오자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오자예요. 아무도 몰라. 보면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칭찬했어요. 칭찬. 어떻게 했냐면 진짜 반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죠.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목사님 눈 나온 거, 당신 눈이 나와서 너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3가지를 할 게 없어서 그냥 보이는 대로 다 한 거예요. 눈이 나와서 굉장히 섹시한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 옷자리, 뭐 다리가 옷자니까 걸음걸이가 되게 특이한데 그게 멋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목사님이 지금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건 하루에 3가지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아내나 남편에게 정말 실천할 수 있게 적어 갖고 오세요. 그리고 그거를 했을 때 제가 뛰어나와서 인사 90도로 절하는 거요. 그것도 인정하는 어떤 하나의 언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했는데, 그거는 정말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태어나서 한 것 중에 제일 잘하는 남편한테 한 것 중에. 그만큼 이제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신경 많이 써주세요.